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두.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저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이고요. 저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마스크를 밖에서 끼고 좀 걸으면 여기 인중에 땀이 엄청 차더라고요. 막 그 습한 느낌이 좀 느껴져요. 뜨거운 그 입김. 그래서 그게 좀, 요새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무섭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나날입니다. 어쨌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먼저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단골 손님, 까날님 댓글을 아주 또 길게 엄청 잘 달아주셨어요. 이번에 런 빼고는 다 못 본 영화였대요. 그때 저희가 128화에서 애증의 몽여관계 영화 특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런을 제외하고 파비안느랑 레이디버드랑 쉐이빙 페이스 다 이제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친구 다 보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쉐이빙 페이스가 원래도 그때 조조 얘기 듣고 좀 궁금했었는데 까날님 댓글 보면서도 되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맞아. 하나씩 좀 다 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로는 좀 재밌는 게 이게 워낙 저희가 최근에 1화부터 다 쭉 올렸다 보니까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초반 편을 듣고서 올려주신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까먹고 있었던 웃긴 얘기들 있잖아요. 뭐 혹시 기억나세요? 막 우리가 제대로 적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나 지금 약간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조조는 늦게 합류하셔가지고 말하니까 알겠다. 근데 들으니까 뭔지 알겠죠? 뭐 엄청 웃었던 뭘 적셔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잘못해서 적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오프닝 멘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포인트들을 막 달아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또 어떤 분 또 달아줬어 적써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과거에 저희를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반갑네요. 네 그리고 플로의 그러게. 버블비즈님도 그 이 세상 딸들 이 판다를 보세요 우리 메이의 새빨간 비밀 있죠 그거 보시고서는 이것도 넷플릭스 있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거 디즈니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에서 보시면 됩니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플로 청취자분들하고도 되게 댓글 많이 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재밌는 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정복. 자, 오늘 저희 짝수화에서 같이 영업할 주제는 저희가 지난화에서 코다를 달았죠. 그 작품상 외에 되게 많은 상을 탄 코다를 다뤘었는데 그 특집으로 이번에 오스카에서 노미네이트 된 것까지 포함해서 수상뿐 아니라 포함해서 각자 이제 영업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작년 것도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올해 또 각자 어떤 걸 들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면서 키워드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욕망입니다.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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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는요? 저는 세상 밖으로. 오, 멋있는데? 꽁치는요? 남자의 사랑. 오. 세우는요? 저는 치유. 치유. 욕망과 남자의 사랑과 세상 밖으로 치유다. 남자의 사랑을 욕망하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 왠지 남자의 사랑과 욕망이 좀 강렬할 것 같고, 예,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치유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갑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꽁치가 하고요. 그 다음 조조, 그리고 치유로 끝내봅시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이트메어 엘리를 가져왔습니다. 깔깔깔. 제가 리코리시 피자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그 돈 주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볼 시간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결국은 못 봤고 근데 저 그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리코리시 피자 보신 분 있으면은 꼭 댓글로 저한테 영업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그 궁금해서. 평이 진짜 극명히 갈려서 진짜 궁금해요.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봤답니다. 아니 제가 세우한테 어땠나요? 물어봤는데 세우가 별로라 했어요. 그래서
나가기야, 찜이야. 재생집 나가길 말해주세요.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가기. 이렇게 나가기. 말하니까 제가 약간 자신이 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좀 일단은 미뤄뒀고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리코리시 피자 재생찜 나가기 중에 뭐였는지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나이트메어 엘리로 돌아와서요. 이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느와르 영화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 안에서도 쉐이브 오브 워터 맞나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영업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호시탐탐 줄 섰어요. 경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정도로 주제만 걸려라 네, 진짜 이러고 걸려봐라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팀원들이 이제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이제 감독이고요.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만든 영화. 근데 동명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 배경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혹시 근데 나머지 분들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전 안 봤어요. 다 안 보셨구나. 네. 그래서 영화는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탠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브래들리 쿠퍼죠. 그래서 그 스탠턴이 뭔가 과거에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남자처럼 그려져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가 있어. 뭐가 하여튼 수상해. 냄새가 좀 나.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우연히 떠돌다가 옛날에 왜 동춘 서커스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서커스단이 한창 옛날에는 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요 시대에 그런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크게 천막도 진짜 많고 그런 서커스단이 이제 그때 한창 흥행을 했었는데 우연히 스탠턴이 거기 지나가다가 뭐 발견하게 돼서 거기서 약간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팀에서 일하는 그 지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토니 콜렛입니다. 그래서 그 진아는 독심술사예요. 근데 독심술사라고 하면은 무슨 초능력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이 서커스단이 다 이제 공연이잖아요. 일종의 공연. 그러니까 진짜 초능력이 아니라 뭔가 약간 사기와 프로파일링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사람의 겉모습을 좀 빠르게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좀 구라를 곁들여가지고 이제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탠턴이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진아한테 이제 독심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진아와 그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진아 남편도 되게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을 잘잘 이렇게 캐내가지고 배워요. 근데 스탠턴이 되게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야망 있고 성공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독심술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배워서 이걸 해봐요. 근데 실제로 잘 통해. 좀 재능이 있어. 말도 좀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뭔가 하여튼 잘해. 눈썰미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서커스단에서 독립을 하고 대도시로 나가서 그 고위층을 대상으로 이 독심술 공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단골 주제죠. 인간은 욕망의 끝을 이제 모르는 법. 스탠턴은 그냥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다. 혹은 너가 뭐 최근에 뭐 힘든 일이 있었구나. 뭐 이 정도의 공연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진아의 표현으로 따르면은 스푸키 쇼예요. 이게 뭐냐면 유령 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 쇼 같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많이 슬프고 되게 절망적이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너가 요즘 최근에 누굴 잃었고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영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 독심술 공연이랑 요거랑 한 끗 차이인데 뭔가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은 비통하다 보면은 간절해져요. 뭔가 잊지 못하고 그치.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홀딱 좀 넘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아서 돈을 더 내기 시작하고 더 잘 속아요. 근데 요거를 그만했어야 됐는데 진아가 분명히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알려줬었는데 이 스탠턴은 뭐 돈 벌 건데? 이거 훨씬 돈 많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가면서 돈을 막 많이 벌기 시작해요.
나중에 막 호텔에서 자고 막 이러거든요. 원래 엄청 가난했었는데 과연 이 남자의 욕망의 끝은 어딜까? 이 남자의 말년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사실 기에르모 델 토로 옛 작품들을 제가 많이가 아니죠. 하나 봤어요. 쉐이프 오브 워터 하나 봤고 오피리아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듣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좀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경우는 좀 낭만적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약간 뭔가 특이한 생명체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봤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번 영화는 완전 느와르, 욕망, 복수 약간 이런 무섭군요. 느낌이고 그 진짜 말 안 했으면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수나 욕망이나 이런 소재 콘텐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 영화가 2시간 30분이 넘는 영화인데도 엄청 빨리 시간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다? 만듦새가 너무 좋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트 블란쳇이 나옵니다. 존재 자체로 이 욕망이라는 소재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찰떡이다. 찰떡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스탠턴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나오는 역할이 루니마라? 예, 캐롤에서의 케이트 블란쳇의 어머나. 파트너다. 굉장히 재밌다. 어머나. 근데 정말 느낌이 너무 다르고 너무 케이트 블란쳇 연기가 너무 지렸다. 하여튼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느와르나 이런 좀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약간 필청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조금 다른 스타일 영화를 보시고 싶다라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약간 그런 그 감독이 판타지 이런 거 되게 연출 잘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 분위기 있어요? 이게 약간 있어요. 뭔가 그런 기괴한 거 되게 기이한. 잘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막 많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실적인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약간 미묘해. 약간 있어. 뭔가 이 스탠턴의 뭔가 과거에 대해서도 그런 여지를 계속 주는 게 있고 그 연출이 되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엄청 특이하게 회상이 돼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 딥이라고 하는 이제 괴물? 이게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쉐이브 워터처럼 막 엄청 주요한 인물이 된다거나 뭐 그런 완전 특이한 생명체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나름 영화에서 중요한 뭔가로 나오는데 뭐 그거에 대한 것도 그린 것도 좀 특이하죠. 1930년대 서커스나 그런 게 배경이라는 것부터가 그 맞아요. 감독의 이미지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울려. 맞아. 서커스 때 시절을 음. 다뤘을 때 좀 그런 기이한 느낌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 막 부자 사람들이 향유했던 이상한 뭔가 위대한 쇼맨 같은 데 나오는 맞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무슨 상 받았어요? 상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 작품상 후보였고요. 촬영상 후보, 미술상 후보. 근데 미술상은 아쉽다. 의상상 후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다 모든 부문에 좀 더 쟁쟁한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랬나 보네. 좀 길긴 한데 요런 좀 과거 요런 약간 이상하고 기이하고 뭔가 요런 스릴러 같으면서도 느와르 같은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러닝타임 많이 길어요? 2시간 36분입니다. 네. 와, 길어. 근데 저 한 번도 안 끊고 봤답니다. 네. 오,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 무서움의 정도. 안 무서워요. 무섭진 않아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섭진 무서운 그 영화는 창마 기준이라서 아니 그런 진짜 거 무서운 그러니까- 영화는 무서운 영화가 아니랍니다. 무서운 영화가 아니에요. 겔레르모 델 토로 감독과의 꼭 항상 으악 하는 장면이 한 번씩 있어서 맞아. 그래. 나 쉐이프 분위기 같은 것도 자체가. 무서웠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있어. 그 오싹한 오피리아는 분위기.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쉐이프 워터 그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저 이거 제일 무서운데. 있었나? 있는 것 같은데. 있을 텐데. 약간 창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끔찍한. 그러니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 이게 있다니까. 분명히 그래, 없을 리가 많은데 없지. 지금 그냥 정말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게. 하지만 보신 거예요. 무서운 영화는 아니랍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디즈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디플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 배우들 음. 때문에. 배우가 과하게 화려한 점이 음, 있더라고요. 맞아. 캐스팅도 맞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또 봐줘야지 그런 거. 그럼요. 안 연기가 봐줄 수가 지려. 없죠. 저는 그리고 결말도 되게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꽁치로 넘어가 보죠? 예, 저는 키워드를 남자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 영화는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네. 새우만 보셨군요. 저는 사전 지식이 없이 봤었거든요. 이게 서부 영화예요. 그 서부 영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남자, 뭐 카우보이, 마초. 뭔가 마초, 클린트 모래바람 이스트우드. 휙휙, 그런 어떤 남성성으로 가득한 어떤 세계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새로운 서부 영화입니다.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영화도 배우들이 되게 짱짱했는데 이 영화도 이제 제가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배우진이 좋네라고 생각했었던 게 주연이 베네딕트 오. 컴버배치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원래도 연기를 뭐 잘하기는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저는 진짜 최고의 연기를 본 것 같아요. 와, 이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나 잘하는 우와.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음. 새삼스럽게 느꼈고 다른 또 커스틴 던스트라고 알아요. 너무 좋아. 옛날에 우리 옛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왔던 그 메리 제인. MJ, 그렇죠. 어. MJ로 커스틴 던스트가 이제 또 나오는데 이 배우도 연기를 이렇게 잘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요?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다뤘던 작품인데 이제 그만 끝낼까 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정말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 영화 보는 내내. 영화 리뷰를 그렇게 했었던 작품인데 어쨌든 그 영화의 주인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제시 플레먼스라는 배우인데 실제로 커스틴 던스트랑 부부 사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영화에서도 부부로 나와요. 이런 되게 좀 흥미로운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이고 제가 줄거리를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정말 모르고 보는 게 재밌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그러니까 그 1925년이 이제 배경인데 한창 막 이제 개척하고 막 이런 미국의 어떤 몬태나라는 그런 곳에서 거대한 목장을 이제 갖고 있는 형제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형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필이라는 사람이고요. 동생이 이제 그 제시 플레먼스가 맡은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과 조지가 같이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형제가 엄청나게 달라요. 되게 대조적인 형제로 나오고 필은 굉장히 마초적인 사람이에요. 막 한 번도 집에서 목욕한 적이 없어. 이 시대에는 모든 카우보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목욕하는 건 되게 계집애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호수, 강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멋지게 목욕을 하는 거죠. 이제 막 풍덩풍덩 하면서 이제 막 남성들이 이제 막 철썩철썩 하는 거죠. 말도 막 말 등에도 올라탔다가 뭐 물에도 빠졌다가 이렇게 막 목욕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노홍철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조지는 이제 집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거품도 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향기 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거의 첫 장면이 두 형제가 집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형, 집에서 목욕한 적 있어?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걸로 시작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되냐면 이 두 형제가 어떤 식당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식당 주인이 말하자면 과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인 이제 그 로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로즈가 이제 커스틴 던스트예요. 이 로즈와 그 아들을 보고 이 형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동생이 로즈라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필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래서 로즈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포인트는 아까 제가 남자의 사랑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필에게도 사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아주 참신한 서부극으로 펼쳐집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또 재밌는 게 여자 감독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시대의 최고 여성 감독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제 꼽히는 사람이에요. 현재까지 아카데미 감독상에 후보를 2번이나 오른 유일한 여성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이 파워 오브 도그이고 실제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이번에 석권을 했어요. 감독상뿐만 아니라 11개 부문에 후보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독상은 뭐 상 받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촬영도 너무너무 좋고요. 뭐 편집, 음악, 뭐 미술, 연기 뭐 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화면은 너무 아름답고 캐릭터들의 심리 묘사는 되게 섬세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는 또 되게 참신하고 그리고 묘해요. 굉장히 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되게 약간 이거 뭐지? 슬픈데? 슬픈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고 앉아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보고 나면 엔딩 크레딧을 계속 보게 돼. 뭔가 생각하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아. 저도 그 결말이 나와서 어? 응.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뭔가 그냥 짧게 줄거리 소개만 봤을 때 약간 그런 거 알죠? 미국 사람들 자신들만 재밌어 할 것 같은 미국의 시대극 같은 그런 건가? 그래서 안 봤거든요? 시대극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약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 고증, 뭐 서부 시대의 어떤 남성, 뭐 이런 어떤 역사 드라마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르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 감독이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 왜 그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더라고요. 파워 오브 도그가 이제 그 개의 세력, 이 영화 자막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의 세력이라는 구절이 10편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면 알겠지. 네, 요 정도만 살짝 궁금해 하시는 게 더 재밌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더 뭔가 추가를 하자면 화면 연출이 되게 묘한 게 많아요. 맞아. 묘해. 그래서 이 영화 묘해. 이게 절대 티내지 않는 것처럼 티를 엄청 많이 내요. 그 약간 오묘한 게 있어. 그래서 오묘해. 아, 이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면서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맞아. 만들었고 이게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이게 엔딩 크레딧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추천작으로 제작 다큐 영상이 떠요. 나 그것도 그것까지 봤어. 이제 저도 봤는데 그것까지 이제 봐야 보시면 돼. 되는데 그거 봐야 돼. 그러면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멋지게 만들어진 영화인지를 한 번 더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남자 캐릭터들 잔뜩 있는 서부작인데 여성 감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근데 이게 이제 원작이 소설이 있어요. 게다가 이 소설을 쓴 소설가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여자 감독이 만들기에. 그런데 이제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네,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게 아무튼, 만드시네. 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 네, 감독님이.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졌다. 맞아, 이거 재밌어요. 정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보 없이 봤다가 약간 여운이 맞아. 길었는데. 맞아. 되게 정보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보세요. 왜냐면 그게 정보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그냥 진짜 이렇게 보면은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저도. 음. 약간 이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해. 같아. 이 정도의 정보.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다 까먹으시고 그냥 서부 영화인데 여자 감독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독상을 받았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2시간 정도 해요. 2시간. 기네.
금방 갑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 보고 그렇습니다. 올게요. 하지 않고 예.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네. 조조의 세상 밖으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키워드는 세상 밖으로였고요. 제가 전체 관람가를 좋아하는 컨셉이니까 제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상 받은 작품이 최종 수상작이 엔칸토였고요. 장편 애니메이션은. 또 노미네이트된 다른 작품이 지난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으로 다뤘던 리첼 가족과 기계 전쟁이 있고 디즈니 공주 시리즈였던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 있었고요. 제가 안 본 건데 이제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고 이것도 굉장히 작품성이 좋다고 들었는데 성소수자 난민 이야기 다룬 작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루카예요. 네. 저는 사실 루카도 상을 받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엔칸토보다 루카를 더 재밌게 봤기 때문에 꼭 영업을 하고 싶었고 루카가 왠지 제 주변에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엔칸토보다. 이게 전 루카를 루카가 봤어요. 아 진짜 엔칸토 안 보셨어요? 인칸토는 하도 조조가 네.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안 보고. 근데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두 개 다 봤거든요? 근데 나는 엔칸토는 진짜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전 둘 다 안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엔칸토를 폄하하는 건가? 그래서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주변에서 뭐 볼까 물어볼 때 엔칸토 별로였는데 이랬는데 상을 받아버리니까 저의 아니, 저도 저는 별로였어요. 되게 제가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을 받아버리니까 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저의 그게. 그래서 물론 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고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루카가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루카가 그 개봉 시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작년 6월에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극장이 완전 얼어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보고 그때 스파이더맨이랑 크루엘라가 개봉해가지고 조용히 못 세네. 네, 저도 그때 그래서 안 봤었거든요.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 올라와서 본 거랑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엔리코 카사로사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예전에 픽사 단편 중에 라 루나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엄청 예쁜 아름다운 이탈리아 해변 마을이 배경이에요. 여기에 이제 포르토로소라는 그런 항구 마을이 있는데 거기 밑 바다에 반인 반어 소년 루카가 살고 있어요. 루카는 그 셀프워터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비늘이 이렇게 몸에 다 비늘로 덮여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딱 똑같이 생겼는데 귀여운 맞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루카를 보고 바다 괴물이라고 불러요. 바다 괴물을 약간 전설처럼 인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어른어른 보이거든요. 물속에서. 그래서 인간들은 바다 괴물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다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인간한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루카는 그냥 바닷속에서 엄마 아빠랑 양치기 소년처럼 양치듯이 물고기 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루카도 이제 가끔 바닷속으로 인간 물건이 떨어져요. 축음기도 떨어지고 이게 배 같은 데서 나 쓰레기 같은 거에서 밀려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육지는 어떨까 궁금해 하는데 엄마가 너 저 위로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지 마라 하고 엄청 과잉 보호를 해요. 그래서 루카는 말을 잘 들으니까 안 나가죠. 근데 어느 날 루카가 물고기를 치고 있는데 이제 잠수복을 입고 작사를 드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혼미백산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도 바다 괴물이 들어있었어요. 반인 반어인 또 다른 주인공 알베르토라는 친구예요. 이제 몇 살 많은 형인데 이제 알베르토는 뭔가 굉장히 루카랑 다르게 대범하고 여유로워요. 막 인간 물건을 줍더니 갑자기 루카가 물고기 치던 지팡이까지 가져가 버려서 루카가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다가 물 밖으로 꺼내져요. 알베르토에 의해서. 근데 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루카 얼굴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늘이 사사사삭 벗겨지면서.
그래서 루카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싹 비명을 지르는데 알베르토는 막 엄청 익숙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또 막 그래요. 그래서 루카는 그냥,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던데 나가는 거 그 자체에 놀라서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너무 예뻤던 거예요, 육지 위가.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다시 나가고 다시 알베르토를 만나요, 밖에서. 알베르토는 이미 육지에서도 반인반어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거기서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알베르토는 약간 자칭 육지 박사예요. 그래서 얘도 인간이랑 제대로 접촉을 해본 적은 없어서 약간 엉터리 지식을 루카한테 전수해주면서 루카를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리가 생겼으니까 걷는 걸 알려주거든요. 걷는 게 뭔지, 떨어졌을 때 그 중력이 뭔지, 태양이 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아는 건 없어서 막 별과 달 보고 하늘에서 자고 있는 멸치라고 그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지어낸 대로 막 말을 해요. 근데 루카는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좋으니까 알베르토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같이 인간 세상을 배워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킨 거죠. 인간 세상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갔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심해에 아귀 삼촌이 사는데 이제 글로 보내버리는 나 거 이거 그래요. 진짜 너무 웃겨. 여름 동안 아기 삼촌이랑 심해에 가 있으라고 아기 육지 캠프. 안 닿게. 진짜 너무 웃겨. 그래서 루카가 육지가 너무 좋은데 거의 아기 삼촌도 엄청 무섭게 생겼고 맞아, 이상해요. 무섭게 턱도 생겼어. 투명하고 심장이 막 보여요 안으로. 아니 초점이 안 맞아. 그리고 아기 삼촌. 그치, 그치. 심해에 어둠에, 사셔가지고 눈도 무섭고. 그래서 너무 루카가 웃겨. 다시 알베르토한테 뛰어가서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알베르토가 이제 인간 물건 중에 베스파 스쿠터를 엄청 좋아해요. 그걸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타면은 이제 지금 자기들이 갇혀 있는 이 작은 곳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그럼 우리 이 베스파를 어떻게든 구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같이 도망치자, 못 찾게. 그래서 우리 같이 세상을 여행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둘이 인간 마을로 나가서 마을 축제 같은 데서 철인 3종 대회를 하는데 이제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파스타를 많이 먹는 대회인데요. 그거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주고 그런 걸 이제 알아내요. 그래서 그 상금을 타서 베스파를 타고 우리 도망치자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로 알베르토랑 루카랑 또 같이 그 철인 3종 경기를 팀을 짜서 하게 된 줄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셋이서 이 베스파를 타느냐 안 타느냐로 영화는 흘러가고 이제 그동안 루카랑 알베르토 그리고 줄리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들이 베스파를 얻어서 도망칠 수 있을지이고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줄줄줄 울면서 봤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고 줄줄줄 우는 영화구나. 네, 네, 저 정말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눈물 이런 콧물이 이렇게 찍히는 사진인데 정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인트로 부분이고 뒤에도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맞아. 사실 저도 끝에 엄청 울었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약간 벅차올라서 우는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진짜 최고의 해피 엔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 중후반부에서 약간 띠용? 약간 뭔가 이러면서부터 더 영화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왜 띠용 하셨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스폰가요? 너무 너무 노골적인 은유 비유로 시작된다라는 거를 너무 느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두 아이의 꼬마의 귀여운 모험이었는데 그래서 끝에 좀 더 벅차올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좋았던 점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캐릭터들이 각각 그러니까 루카랑 알베르토 말고 다른 주인공들도 각각 가진 소수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카랑 알베르토랑 루카의 그 바다 밑 가족들은 바다 괴물이잖아요. 일단 인간 세상한테 배척받고 있고. 맞아. 근데 이들이 위에 육지에 올라와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주는 어떤 능력자들이 아니라
줄리아도 뭔가 좀 애가 너무 나대서 애들이 싫어해요. 애는 도시에서 왔거든요, 이 한국 마을에. 또 줄리아 아빠는 팔이 하나 없으세요. 그래서 줄리아 아빠는 이제 물고기 잡으시는데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세상과 어떻게 맞서는지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이 전 너무 좋았어요. 막 무작정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숨은 사람도 있고, 귀가 팍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고, 알베르토는 아빠한테 버림받았거든요.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소수자성, 다양성,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를 되게 다각도로 잘 그려낸 느낌?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룬 것 중에 특히나 굉장히 섬세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섬세했던 게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림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영화 감독이 지브리 작품을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미야자키 우와. 하야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예 그 포르토로소라는 그 항구 마을 이름도 붉은 돼지 제목이 그거거든요. 아예 포르토 뭐지? 뒤에 단어만 다른데 포르코로소고 여기는 포르토로소예요. 항구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 바다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나, 진짜 포뇨도 인간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러네. 물고기잖아요. 포뇨도 있고 키키도 있고 추억의 마니도 있고, 보면서 저도 지브리 감성이 있는 픽사 작품인 거를 그렇다. 좀 느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예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그 픽사 작품치고 모험의 단위도 굉장히 작아요. 보통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가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항구 마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픽사치고 루즈하다고 느껴진다라는 리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좀 느릿느릿한 속도가 이 영화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더 섬세하게 그린 것 같고, 또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바다랑 해변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려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합쳐져서 픽사 영화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따뜻한 작품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D 영화인데도 뭔가 2D 영화의 맞아. 그런 감성도 느낀 것 같고, 음. 캐릭터 표정도 다른 영화보다 더 많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 소년들의 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들의 뺨, 이런 것들. 막 물 약간 이렇게 막 있고 이런 거. 머리칼, 이런 것들. 너무 눈이 즐거웠어.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진짜. 너무 재밌었어. 보고 싶다. 나만 안 봤네. 그리고 그 자랑 있잖아요. 파스타 자랑. 아, 맞죠. 파스타 자랑 해야 되는 거 가장 아니에요? 중요한 거, 파스타. 제가 루카를 보고 가장 먼저 이 영화를 영업하면서 같이 말하는 게 파스타를 해 먹어야 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탈리아 배경이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특징들이 되게 많이 나요. 젤라또를 먹는다든지, 아까 철인 3종 경기의 종목도 파스타 많이 먹이고, 축구를 하고 있는다든지, 막 콜로세움도 나오고, 커피, 에스프레소도 막 마시고, 그 중에서도 트레네테 알 페스토라는 파스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육지에 나와서 먹는 첫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포크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서 막 손으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줄리아 아빠가 해주시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파스타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소품이자 매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맛있기 때문에 맞아. 제가 그걸 바로 너무 해먹어보고 싶어서 저거는 뭘까 했는데 그냥 바질 페스토에 감자가 들어있는 파스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즈니에서 공식 레시피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줄리아가 이제 이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화로 이렇게 그려서 공식 디즈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타도 꼭 드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넷플릭스 톡방에 말씀드린 다 해보셨죠? 다 네, 드셨죠? 진짜 맛있던데요? 저는 그렇죠. 심지어 루카 보기 전에 몇 번을 해먹고 오, 컨텐츠를 즐기기 전에 일단 파스타부터 다 먹어놓고 너무 맛있었어. 만화가 맛있어서 이상해요. 맛있어. 되게 쉬워요, 만드는 게. 맞아.
루카는 정말 그 파스타 같은 영화예요. 뭔가 해먹고 음, 싶은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엔칸토엔 We Don't Talk About Bruno가 있잖아요. 자꾸 비교당해, 엔칸토. 그러니까 여기 루카에 유일하게 없는 건 We Don't Talk About Bruno다. 유일하게 루카가 어, 가지지 못한 건 그 인기 넘버다. 그거 빼고는 어, 엔칸토에 음, 지는 것이 없다. 어, 루카 사운드 트랙도 딱 그 이탈리아의 따뜻함이 음, 느껴지는 잔잔한 음악들이 많고 좋지만 엔칸토는 너무 파워풀한 이제 히트곡이 있으니까 이번 시상식에서도 다 불렀잖아요. 나와가지고 음, 루카는 유일하게 없는 거 그런 게 없다. 그거 빼고 음. 다 좋다. 저는 엔칸토 있잖아요. 엔칸토 엄청 네. 플랫하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스토리도 그렇고. 음. 뭔가 가족? 그만 좀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 정도야? 엄청나게 근데 까이고 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근에 제가 다룬 그 미첼 가족이나 어, 음, 메이나 엔칸토가 가족 이야기잖아요, 보통. 음, 그래서 이게 보통 픽사나 디즈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못 받아들였다가 받아들이고 음, 약간 음, 그런 스토리 위주라면 루카는 가족이랑 나를 지켜왔던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음, 세상으로 혼자 나아가는 거 음,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음, 그렸는데 음, 저는 그래서 더 좋았거든요. 엔칸토의 음. 사건 해결 방식을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나도, 여기에서의 나도, 나도, 사건 나도. 해결 방식이 너무 좋았어서 맞아, 맞아. 네. 너무 뭐라 진짜. 아, 뭐, 의견일 나 수 영원히 있죠. 안 볼 것 같아, 이제 엔칸토. 그러니까 절대 안 볼 거야. 근데 또 엔칸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다양한 여성들이 맞아, 맞아. 그거 그 맞아. 장점. 억압해 왔던 것들에서 맞아, 벗어나는 것들이 좋았다 이런 게 음,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음, 캐릭터성은 정말 좋았으나 왜 맞아, 마지막에 그렇게 해결했어야만 맞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스스했더라면 이 영화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해결했네? 이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결말이 좋지 않으셨나요?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엄청. 응. 맞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어. 맞아. 그러고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 괴물을 또 영원히 친구일 것 같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어떤 맞아, 관계도 맞아, 또 맞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맞아, 그렇고 뭔가 어린이 영화에서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맞아. 전형적인 플롯에서 맞아. 벗어난 것들이 많아서 맞아. 음, 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디즈니 플러스의 이 뒷이야기를 다룬 안녕 알베르토라는 작품이 이제 봐야겠다. 크레딧까지 보시면 뒤에 봤어요. 똥 뜨는데 이제 이 영화 보고 나면 알베르토가 걱정되거든요. 그러게, 근데 그러게. 이걸 보고 나면은 또 알베르토에 대한 걱정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어, 맞아. 두 개를 붙여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파스타 해 먹어서 야, 봐야겠다. 네, 자, 그럼 이제 치유로 왔습니다. 네. 치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간 그 전부터 치유가 조금씩 치유해주세요.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봤어요. 못 아, 아무도 못 봤어요. 봤구나.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 왓챠에 좀 늦게 올라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거 극장 개봉했을 때 가서 본 음. 거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러닝타임 되게 길어요. 3시간이거든요. 길다. 집에서 보기 쉽지 않다. 네, 엄두를 못 내다가 그래도 극장에서는 바짝게 볼 수 있으니까 극장으로 가서 본 건데 결론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오호. 영화였고 또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상이랑 칸 영화제에서는 각본상 받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네, 뭐 조건도 되고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했고요. 이게 원래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원작이래요. 네, 제목은요? 그거네. 여자 나 이거, 없는 나 이거 소설, 남자들이라는 음. 아주 아이, 짧은 그거예요? 네, 어허. 음,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고요. 그게 어떻게 3시간짜리가 됐냐라고 이제 놀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스카 후보라고도 했고 또 그 포스터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음. 겨울에 히로시마 뭐 이런 배경에 빨간 차가 서 있고 이제 제목도 드라이브 마이 카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남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지금 이제 마차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영화를 막 엄청 찾아보거나 즐겨보지는 않는데 보고 나니까 뭔가 여운도 되게 길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가후쿠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름이 가후쿠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이고 오토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예요. 둘이 약간 좀 연결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되게 사랑하고 좀 서로의 일도 응원하고 서로 돕기도 하면서 되게 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적이고 막 둘 다 이쁘고 잘생기고 막 되게 뭔가 완벽한 그런 부부처럼 보여요. 아이는 없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이제 가우쿠가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까지 나갔다가 약간 결항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자기가 타야 되는 이제 비행기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항 호텔에서 보낼까 아니면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가서 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그 오토가 어떤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부부인데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가우쿠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요. 그리고 공항 호텔로 가서 티 안 내고요? 네, 어머. 안 들키게 조용히 나오고 공항 호텔로 가가지고 마치 아니 해외 출장 나갔냐 잘 나갔냐 오토랑 영상통화해요. 잘 도착했어? 뭐 잘 도착했어. 뭐 잘 보내고 와. 이러면서 완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진짜 표정 변화가 1도 없어요, 가우쿠가. 그래서 약간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약간 부부에게 뭔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잃은 것 같아요. 약간 길에 이제 어떤 의식을 뭔가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둘한테 이 딸의 죽음이 큰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서로 그거에 대해서 말을 좀 쉽게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부가 뭔가 있다. 과거도 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또 어쨌든 일상을 또 그냥 똑같이 잘 살아요? 보내던 어느 날 오토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가우쿠한테 뭐 오늘도 잘 보내고 와. 오늘 집에 오면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래서 가우쿠는 또 알겠어 하고서 잔잔한 영화라면서. 너무 잔잔해 진짜 배우들이 그냥 오늘 얘기 좀 하자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오토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안 잔잔해. 막장 드라마야? 쓰러져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뭐야? 그래서 왜요? 근데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변사적 변사? 지즈마카 출혈이라고 이렇게 막 장례식장에서 막 누가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오쿠는 오토가 그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지 영원히 알 수 평생 없게 궁금하겠다 진짜. 된 채로 장례를 치렀고 혼자서 이제 삶을 살아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2년 후 아침에 물어보지. 뭐냐고. 저 그런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회사 가서 일해요? 바로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오토를 허무하게 보내고 2년 후에 자기가 15년간 모은 빨간 차, 사부 900 차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되게 좀 약간 레트로한 뭔가 멋있는 차가 있어요. 그거를 몰고 이제 어디론가 가는 이제 가오쿠가 보여지면서 진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40분간의 오프닝이에요. 분이 40분이에요. 네. 40분이 있다가 크레딧이 약간 나오는 그런 영화. 와. 일단 특이하죠. 그래서 영화의 본 내용은 이제 가우쿠가 이제 오토 잃고 2년 후에 히로시마의 어떤 연극제에 영국 연출로 이제 초대를 받게 돼서 그 영국 연출 일을 하러 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히로시마에 머물면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고
올리기까지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함께 하면서 관계에 대한 상실이나 상처나 뭐 죄책감 뭐 또는 소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인데 사실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모든 컨텐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좀 저한테 좀 특별하게 좋게 다가온 특징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일단 이 영화의 미장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해요. 되게 무게감이 있거든요. 색도 조금 다 약간 빠져 있고 그런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오쿠의 새빨간 차 이렇게 딱 나오고 되게 차갑고 건조해요. 약간 겨울인 것 같은데 계절감이 이 러닝타임 내내 그렇게 조용한 느낌이고 그 화면도 여백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좀 심심한가? 러닝타임 내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화면에 빨간 차가 이제 싹 드라이브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엔진 소리만 조용하게 덜덜덜 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되게 여운을 길게 만들어주고 오디오도 엄청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배경음악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 드라이브 할 때 차 소리랑 약간 특이한 게 이 가오쿠라는 인물의 특징들이 좀 이 영화의 특징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오쿠가 이제 차를 몰고 갈 때 하나 습관이 있어요. 차를 타면은 그 자기가 연출을 하는 연극의 그 대사를 전에 뭐 오토한테 시키던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트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계속 대사를 주고받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되게 그것도 되게 건조하게 독백처럼 약간 화면을 꽉 채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채운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오묘하고 되게 약간 안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 소리는 ASMR처럼 싹 깔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연극 대사들이 이렇게 계속 독백처럼 나오고 그게 좀 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오쿠가 연극 연출자라는 설정도 되게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 어쨌든 예술 창작자인 거잖아, 이 사람은. 왜 그 예술에 되게 치유의 기능이 이제 크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오쿠 본인이 자기가 예술 창작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약간 치유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3시간 동안 되게 서서히 쌓이는데 그게 마지막쯤 가니까 이 쌓인 게 감동으로 뭐 여운으로 확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인데 별로 길다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 계속 저도 이제 이 영화의 템포에 싹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있어. 이 가오쿠가 연출해야 되는 연극이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라는 희곡이래요. 이제 저는 체호프를 막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뭐 잘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영화와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 대사가 계속 울리는 거죠,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거 체호프를 원래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좋아했던 분들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이게 또 이 대사들이 가오쿠의 생각을 약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그 오토와 뭔가 말하지 못했던 막 그런 것들을 대사로는 이제 읊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오묘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어떻게 오토를 약간 원망하는 듯한 이런 대사를 막 이렇게 막 내뱉기도 하고 그런 대사를 듣는 재미가 좀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가오쿠의 특징인 건데 이 사람이 약간 특이한 연출을 하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영화 내에서 그게 뭐냐면 되게 다양한 언어권의 그러니까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각자의 모국어로 대사를 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어를 하는 배우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일본어 그러니까 수어도 있어.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있는 그런 연극인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소통이라는 키워드랑 연결해서 보면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이 수어를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큰 울림을 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연기한 분은 한국 배우인데 이분이 되게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뭐 배우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캐릭터고 감동도 많이 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한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제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가오쿠에게 뭔가 엮이는 캐릭터들이고 되게 중요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다 얘기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스포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인물들이 가오쿠한테 엮이고 가오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영화 포스터에 있는 문구가 되게 좀 좋아가지고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게 그런 말이 있어. 우리는 분명 조용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이 있는데 이 영화를 되게 딱 잘 함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이네. 그치. 음. 치유니까. 그래서 되게 조용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준비하면서 두 번째 봤는데 꽉 차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보니까 더 알게 된 지점인데 저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진다. 궁금하다. 그리고 약간 그 3시간 러닝 타임이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좀 들어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이 감독님을 잘 몰랐는데 이 감독님 뭐 해피아워 이 작품이 5시간짜리래요. 와. 전작이. 대단하다. 근데 뭔가 이런 긴 러닝 타임을 잘 만들어내는 뭔가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한 씬 한 씬을 허투루 안 써.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궁금하다. 궁금해요. 다행이다. 왓챠에 올라와서. 왓챠에 볼 수 있다고 네, 했지. 왓챠에 있고 이게 약간 계절감 맞춰서 살짝 추울 때 공기 창할 때 보면 진짜 딱인데 근데 뭐 지금 봐도 좋아요. 지금 보고 더운데. 추울 때 한 번 더 봅시다. 아니 왓챠에서도 되게 기대작이었는지 공개 예정이라고 계속 올려놔가지고 계속 맞아, 낚이는 맞아, 거예요. 계속 어. 이제 볼 수 있나? 들어가면 막 아직도 예정이고 막. 맞아. 참 언제 사람 올- 낚지 마세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스카 특집으로 여러 가지 각자 영업하고 싶은 것들을 들고 와봤고요. 저는 되게 뭐 안 본 게 많았는데 궁금해져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좋은 몇 작품들이 다 뭐 왓챠, 넷플릭스 이런 데 디즈니 올라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고 좀 땡기는 거 있으시면은 보시고 또 댓글로 많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했던 거 외에도 다른 오스카에서 노미네이트나 언급됐던 영화들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영업을 당하고 싶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 두둥.